60억 분의 1이라 불리며 오랫동안 세계 최고의 자리를 지키던 효도르. 수많은 선수들을 일방적으로 박살내며 프라이드를 제패한 그는 프라이드의 몰락과 함께 드디어 북미 무대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연이어 UFC 챔피언 출신의 선수들을 격파하며 그동안의 업적이 결코 부풀려진 게 아님을 증명하는 듯 보였는데요. 그러나 거칠 줄 모르던 기세도 잠시 거짓말처럼 서브미션에 걸려버렸고, 연이어 그에게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맙니다. 10년 동안 무패를 유지하며 지구 인구 60억 중 싸움 넘버1이라고 평가받던 효도르의 연승 행진이 어떻게, 왜 깨졌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도르가 차분한 효도르의 줄임말인 만큼 효도르를 사랑하는 차도르입니다. 효도리형 컨텐츠 하니까 뭔가 두 배로 힘이 들어가는군요. 자, 2000년에 MMA 프로 모델로 데뷔하여 2006년 프라이드에서 치른 마지막 경기까지 26승 1패 원 노 콘테스트의 성적을 남긴 효도르. 그가 당한 1패조차 경기 초반에 발생한 커팅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무패라고 보는 것이 맞을 정도로 압도적인 기량을 과시하고 있었는데요. 주 무대인 프라이드가 몰락하자 미국 무대로 진출한 효도르는 전 UFC 헤비급 챔피언인 팀 실비아를 1라운드 36초 만에 제압, 연이어 UFC 헤비급 챔피언 출신인 안드레이 알롭스키까지 잡아내며 자신이 세계 최고의 헤비급 파이터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었습니다. 그 후 UFC와의 협상이 결렬되며 스트라이크 포스와 3경기 계약을 체결한 효도르. 그는 데뷔전에서 10승 무패의 브렛 로저스를 상대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객관적인 전력에서 효도르에게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링이 아닌 케이지에서 싸우게 된 효도르. 중앙을 잡고 압박을 펼치고 있으나 코너가 없고 크기가 넓기 때문에 잡아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케이지 레슬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효도르. 한쪽 오버훅을 깊게 파서 팔꿈치를 들어주거나 언더훅을 풀어내야 하지만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유의 핸드 스피드와 타격 감각만큼은 여전히 살아있는 효도르. 자신보다 15kg이 더 나가는 로저스를 눌러놓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그라운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크게 위기를 맞습니다. 링과 케이지의 차이 때문에 평소보다 먼 거리에서 싸우는 효도르. 이로 인해 갑자기 치고 들어가는 특유의 펀치러시가 통하지 않고 또다시 케이지에 갇혀버립니다. 결국에는 라이트 한 방으로 승리를 거뒀지만 링에 특화된 스타일을 고스란히 들고 오면서 도전을 면치 못했던 경기임은 틀림이 없는데요. 이때까지 압도적으로 이겨왔던 것을 고려했을 때 뭔가 찜찜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의 앞에 파브리시오 베우둠이 나타납니다. 상체를 곧게 세우고 튀어나갈 태세를 갖춘 효도르. 이에 베우둠은 슬그머니 백스텝을 밟으며 효도르를 유인합니다. 태클 페인팅을 걸어보는 베우둠. 호기롭게 주먹을 날려보지만 펀치 공방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고 여느 때처럼 셀프 가드를 시전하는 가운데 효도르가 들어가 버립니다. 모두가 꺼려하는 베우둠의 가드 게임에 자진해서 입장하는 효도르. 안바 그립을 풀어내고 파운딩을 때립니다. 몸을 틀어 각을 맞춰주고 다리 그립을 낚아채는 베우둠. 순식간에 트라이앵글과 안바를 잡아내며 피니시를 노립니다. 트라이앵글 그립이 너무 단단하게 잡힌 터라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 효도르의 왼쪽 팔이 풀리는 순간 그대로 안바까지 연결될 수 있는데요. 이리저리 몸을 돌려 방어해보지만 버텨내기가 쉽지 않고 결국 1라운드 만에 효도르의 연승 신화가 마감이 되어버립니다. 당시만 해도 주짓수 원툴에 가까웠던 베우둠에게 예상치 못한 일격을 맞아버린 효도르. 제가 아무리 효빠라지만 분석은 중립적으로 해야겠죠? 이 패배는 상대 분석을 소홀히 한 효도르의 자만과 그동안의 승리 공식이 합쳐진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먼저 베우둠의 경우 가드 포지션에서의 서브미션으로 줄곧 재미를 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종합격투기 무대로 넘어오기 전부터 수많은 주짓수 대회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베우둠은 스탠딩 타격전을 최대한 버텨내다 그라운드로 가는 순간 능구렁이 같은 움직임으로 상대를 묶어놓고 물 흐르듯 이어지는 서브미션으로 탭을 받아냈는데요. 때문에 대표적인 주짓수 강자인 호드리고 노게이라조차 베우둠과의 그라운드 공방을 부담스러워했으며 어떻게든 스탠딩을 유지하면서 타격전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베우둠을 상대하는 공략법이었습니다. 한편 효도르가 가지고 있는 주무기는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펀치 연타입니다. 일단 효도르의 주먹이 닿기만 하면 상대방들은 부지기수로 쓰러지기 마련이었고 이미 그로기로 몰아넣은 상황에서 파운딩이나 서브미션으로 끝을 내고는 했는데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유효타를 맞춘 효도르는 배우돔이 크게 데미지를 입고 쓰러진 것이라 판단하였으나 사실은 펀치 회피와 동시에 그라운드로 끌고 가려는 작전이었고 그라운드에 진입하는 순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배우돔의 다리였습니다. 이리하여 길었던 무패 행진이 허무하게 끝나버린 효도르. 그러나 앤더슨 실바가 일본 선수들에게 서브미션을 잡힌 것처럼 당시만 해도 이것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여겨지는 분위기였고 그 누구도 세계 최고의 선수는 효도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자존심 회복이 절실한 상황에서 만난 상대는 당시 15승 2패를 달리고 있던 브라질의 거인 안토니오 빅풋 실바. 헤비급 선수들 중에서도 유별나게 굵은 몸을 소유한 그는 타격과 서브미션 능력을 고루 갖춘 파이터이며 그간 효도로가 만났던 상대 중에서 최용만과 줄루를 제외하면 상당히 큰 편에 속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K1 해설자로 유명한 이동기 해설은 효도르에게 가장 상성이 좋지 않을 만한 선수로 안토니오 실바를 꼽기도 했는데요. 과연 경기는 어떻게 되었을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평소처럼 압박을 시도하지만 밀리지 않는 실바, 기습적인 펀치러쉬로 침착하게 막아냅니다. 끝까지 시선을 유지하며 발을 붙이고 받아치는 실바, 효도르가 쉬지 않고 주먹을 휘둘러 보지만 단발성으로 던지는 실바의 펀치가 더욱 위협적으로 들어가고 클린치에서 힘의 차이가 현격하게 발생하며 케이지로 묶여버립니다. 동체급이라 보기 힘들 정도로 체격 차이가 상당한 두 사람, 효도르의 공격 루트를 완벽하게 읽어내며 또다시 클린치로 대항하고 과감하게 치고 들어가주면서 효도르의 리듬을 망가뜨립니다. 이에 연타로 대응해보지만 맷집과 펀치력의 차이로 손해만 보게 되는 효도르, 무심코 던지는 듯한 실바의 공격 하나하나가 효도르에게는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이번에도 케이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평소와는 전혀 다른 패턴으로 경기가 흘러갑니다. 다리를 틀고 머리를 눌러주거나 겨드랑이를 파는 게 아니라 길로틴 그립을 잡고 있는 효도르. 다행히 뛰어난 무게중심으로 테이크다운에서 벗어납니다. 배우돔 전에서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들어가보는 효도르. 그러나 현격한 체격 차이 때문에 실바를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고 펀치 교환에서 또다시 손해가 발생하며 쉽지 않은 경기가 이어집니다. 겨드랑이 파기 싸움에서도 완벽하게 밀리는 효도르. 기존에 만나왔던 거인 선수들과는 달리 테크닉을 겸비한 실바이기에 체격 차이를 앞세운 공격들이 더욱 뼈아프게 느껴지고 체력 소모까지 심한 상황에서 1라운드가 마감됩니다. 다시 한번 라이트 타이밍을 읽어내고 카운터 태클에 성공하는 실바. 최선을 다해 막아보지만 거인을 붙잡아 놓기가 너무나 어렵고 가드 패스까지 허용하며 점점 더 위기에 몰립니다. 그에 반해 마음먹은 대로 그라운드 게임을 이어가는 실바. 무방비인 틈을 타서 마운트를 점령하고 오한마 같은 주먹으로 파운딩을 내리꽂습니다. 어쩔 수 없이 터틀 자세를 취하는 효도르. 그러나 이마저도 통하지 않으며 다시 파운딩 세례가 날라오고 격투기 황제라는 칭호가 무색할 만큼 일방적인 전개가 지속됩니다. 언제 끝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서 어떻게든 버텨보는 효도르. 엄청난 크기의 얼굴을 활용하여 암트라잉글 초크를 조여보는 실바. 다행히 몸을 틀어 막아내지만 실바를 밀어내고 일어날 힘이 남아있지 않고 어느덧 실바도 체력이 떨어지면서 교착 상태가 지속됩니다. 심판이 말려주길 바래보지만 별다른 액션이 없는 실바. 이에 기습적인 니바 시도로 마지막 힘을 쥐어짜고 서로의 다리를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 길었던 2라운드가 종료됩니다. 피니쉬의 위기에서 살아 돌아왔으나 이미 눈도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로 부상이 심각한 효도르. 체력도 전부 써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경기는 무의미해 보이는데요. 결국 닥터 스탑으로 인한 안토니오 실바의 TKO 승리가 선언됩니다. 이로써 2연패와 동시에 충격적일 정도로 일방적인 패배를 당해버린 효도르. 그동안의 업적을 생각하면 은퇴도 고려해볼 만한 사건이었으나 그는 여기에서 굴하지 않고 또다시 케이지에 오릅니다. 상대는 프라이드를 넘어 UFC에서도 준수한 활약을 펼친 댄 핸더슨. 패배한 두 경기와 다르게 나이와 몸무게 모두 효도르가 유리한 상황. 과연 2연패를 끊어낼 수 있을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주먹 섞어보는 효도르. 오히려 핸더슨의 레프트 훅에 크게 당합니다. 저돌적인 펀치러쉬에 같이 휘둘러보는 효도르. 핸더슨의 파상 공세에 페이스가 말려버리고 케이지 레슬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그레코 로만형 레슬링 선수 출신답게 클린치가 강력한 핸더슨.
효도르가 파고들 만한 틈을 주지 않으며 컨트롤을 이어가고 오랫동안 케이지에 붙잡아 놓으며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나갑니다. 돌려내고 싶지만 마음먹은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핸더슨. 프라이드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2분여간의 컨트롤 끝에 핸더슨이 먼저 거리를 벌립니다. 앞발의 무게중심을 잔뜩 실은 채로 받아칠 준비를 마친 핸더슨. 이를 경계한 효도르는 마음먹은 대로 주먹이 나오지 않고 로킥 타이밍에 맞춰 카운터를 걸어보지만 핸더슨이 머리 움직임으로 흘려냅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자신의 게임을 보여준 효도르. 턱을 노린 정확한 펀치러시에 핸더슨이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데요. 기회를 포착한 효도르가 시간을 주지 않고 달려들지만 집중력을 잃지 않은 핸더슨이 순식간에 백을 잡아내고 시그니처인 H밤을 떨어뜨리면서 허브딘의 스탑 사인을 받아냅니다. 이로써 프라이드 시절 한 체급 아래의 핸더슨에게 마저 패배하며 60억 분의 1이라는 명성이 순식간에 박살나버린 효도르. 3연패의 이유를 찾자면 링에 특화된 효도르의 파이팅 스타일이 케이지에서는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점을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링과 케이지의 크기 차이에 따른 거리의 변화입니다. 크기가 작고 사각이 존재하는 링에서 싸우게 되면 몇 번의 백스텝만으로도 코너나 링줄을 등질 수 있기 때문에 아웃파이팅보다는 인파이팅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케이지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맞붙는 특성상 한 번의 인스텝만으로 상대의 거리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한 펀치 셋업이나 원거리 킥으로 견제 위주의 운영을 펼치기보다는 난타전이나 한순간의 타격 교환 과정에서 승부가 결정되고는 하는데요. 헤비급임에도 월등히 빠른 순발력과 핸드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효도르는 이런 장점을 살려서 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는 펀치러시를 주특기로 활용했으며 대부분의 선수들이 한 번의 교전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나 링보다 먼 거리를 잡을 수 있는 케이지에서는 순간 거리를 뚫고 들어가는 펀치러시의 효력이 반감될 수밖에 없었고 여기서 효도르의 게임에 1차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펀치러시로 다운을 얻어내거나 상대를 뒤로 밀리게 만들었으나 안토니오 실바의 경우 체격의 이점을 바탕으로 밀리지 않으면서도 같이 주먹을 뻗어주었고 핸더슨 역시 동시에 맞받아치며 효도르의 주무기를 무력화시킨 것인데요.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못한 효도르는 꺼내들 만한 다른 전략이 없었고 무리하게 같은 공격을 반복하며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케이지 레슬링입니다. 프라이드의 경우 UFC에 비해 클린치 상황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레슬러가 상대를 링에 밀어넣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링줄의 탄력성 때문에 잡아놓고 시간을 끌기가 쉽지 않고 링줄 사이로 몸이 빠져나가거나 심판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마찬가지로 효도르 역시 클린치 상황에서 상대의 테이크다운을 순간 센스를 발휘하여 되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클린치 상황이 교착되는 상황 자체가 자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미 무대의 경우 그라운드 니킥이나 사커킥 등 레슬러에게 불리한 룰이 없기 때문에 일본 무대에 비해 레슬러의 수가 현저하게 많은 편이고 케이지 레슬링에 대한 부분 역시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시대의 흐름을 효도르가 따라가지 못하며 오랫동안 케이지에 묶이게 되었고 이것이 체력 손실로 이어지며 패배의 원인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전략의 부재입니다. 그동안 효도르의 승리 패턴을 보면 어느 정도 정형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통통 튀는 스텝과 빠른 핸드 스피드를 앞세워 압박을 걸던 효도르는 한순간 튀어나가는 폭발적인 펀치러시로 상대에게 큰 충격을 입힌 뒤 허리를 싸잡아 무게중심을 뺏는 테이크다운을 시도하고 파운딩이나 서브미션으로 끝을 보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런 필승 패턴으로 연전연승을 쌓아오던 효도르였기에 굳이 플랜 B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었고 설사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타고난 신체 능력과 격투 센스로 극복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선수들의 기량과 체격이 상향 평준화된 북미 무대에서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였는데요. 이럴 때 포인트 운영으로 전환하거나 템포를 낮춰 하나씩 맞춰나가는 차선책이 필요했지만 효도르에게는 다른 무기가 없었고 그 결과 무리해서 같은 공격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오랫동안 경기를 치러오며 누적된 데미지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한 신체 노화, 그리고 오래된 훈련 방식을 끝까지 고집한 것도 패배의 원인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충격적인 3연패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재기에 성공한 효도르는 현재까지도 선수 생활을 이어오고 있으며 마지막 불꽃을 피우기 위해 벨라토르 헤비급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아직까지도 예전의 스타일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 기대해보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격기 종목이 대중화되는 그날까지 이상 차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